네, 김치영입니다. 수요일은 ETF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도 사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ETF 시장도 상승과 하락 종목들의 추세가 좀 바뀌었겠네요. 트렌드가 좀 변화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9월 첫 주 분위기 자체는 일단 8월과 동일하게 굉장히 큰 악몽이 반복되었던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테크주 전반이 좀 급락세를 겪으면서 일단 뭐 증시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ETF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미국이 4% 이상 빠졌었고요, 지난주에. 국내 같은 경우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ETF 시장이 올해 120조에 시작해서 150조를 돌파하고 160조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150조 초반대로 지금 떨어지면서 ETF 시장도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해를 보면 항상 계절적으로도 9월에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게 팩트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뭐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맞물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반전의 카드를 지금 못 잡고 있는 분위기라서 ETF 시장 자체도 아직까지는 반전의 분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ETF 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ETF 수익률 보면서 저희가 동향을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익률을 따게 되면은 보통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ETF는 제외하고 저희가 보여드려요. 그래야 사실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다는데 이번 주는 지금 일주 수익률 상위를 따다 보니까 인버스를 제외하면서 종목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인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위 1위부터 20위를 봤는데 그 안에 19종목이 지금 인버스 종목이다 보니까 뺄 수가 없어서 오늘 일단 들고 나왔고요. 보시면은 일단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선물 인버스 ETF가 수익률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80불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60불대 중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유 선물 또한 인버스로 내려왔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보시면은 대부분 인버스 ETF들이 수익률 상위 주간으로 탑 10을 차지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코스닥 150 선물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는 수익률이니까요. 맞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반대로 가는 수익률이 그만큼 플러스로 났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락한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반대의 종목이요. 반대는 네. 정방향 레버리지 ETF들입니다. 네, 정방향 레버리지 ETF들인데 일단 그 일주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한 2년간의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키워드, 성공 방정식은 AI, 반도체, 빅테크 이 세 가지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하락상에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주일인데 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일주일 하위 탑 10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1위에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그리고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AI 관련된 종목들이 마이너스 17% 정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지금 탑 10 종목들도 보시면은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간의 동향을 보면 좀 다를까요? 일단 상승률 상위부터요. 네, 일단 다행히 한 달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8월 초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좀 흐름을 계속 8월에는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익률 상에 좀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은 1위에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그리고 4위에 올라 있는 타이거, 바이오 탑10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고배당 ETF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세프 고배당이 지금 7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약 일주일간 한 달간 14% 정도 상승 기록을 하면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았던 쪽은 또 한 달간 어떻습니까? 네, 보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한 달 하이에는 보시면은 AI 여전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라고 이게 현대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무려 한 달간 마이너스 30%.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 포트로 짜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다라고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중국 관련된 상품들이 또 한 번 지금 하락의 큰 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8위와 9위에 보시면은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ETF 이 종목들이 이제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스타 5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 못한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은 사실은 지나간 흐름을 저희가 보는 건데 네. 네. 자금 유입은 이제 앞으로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 상황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개인 투자자 순매수 대금 상위 탑 10을 일단 주간과 월간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수의 변동폭이 클 때, 특히 하락폭이 클 때는 항상 레버리지형 ETF들의 단기성 자금들이 유입이 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순위에 보시면 1위와 2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에 압도적으로 좀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지수 상승에 조금 베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4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코덱스 시리금리 액티브라는 ETF인데 네. 얘는 이제 파킹형이라고 저희가 소위 부르는 매일매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ETF인데요. 금리가 지금 CD 금리가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쌓이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낮은 변동성 그리고 이제 채권형 ETF들의 자금이 조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개월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1개월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가 일단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일단 꾸준히 항상 올라오는 종목들은 미국 대표 지수, 타이거 미국 S&P 500, 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또 5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과 또 프리미엄형 상품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가 좀 몰렸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FOMC가 열리고 금리 인하가 또 결정될 것이기 때문인데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어떤 쪽에 ETF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를 인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경기 선행 자산은 주식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경기 후행 자산을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일단 채권하고 저희는 리츠라는 자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좀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만큼 최근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리츠 지표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리츠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경기가 정말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리츠 가격이 버텨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침체는 아니고 완만하게 하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 리츠의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네. 요인들 중에 주된 요인인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일단 K 리츠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19년 정도부터 리츠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리츠 종목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4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맥쿼리 인프라를 한 15% 정도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리츠 종목들을 한 14개 종목 정도 담으면서 네. 총 15개 종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플러스 K 리츠 인프라 같은 종목들이 있고, 네.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도 이지스 자산운용과 협업을 해서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라는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사업용이 아니라 인프라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리츠니까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정 부장께서는 지금 ETF로 전략을 짜봐라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 구상하세요? 네, 일단 단기와 장기를 좀 나눠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도체도 좋고요. 아니면 AI 인프라 관련된 전력 인프라도 좋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나의 퇴직 자금이나 장기 자금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배당형 ETF 이런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네. 또 국내에서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AI 핵심 인프라, 그리고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 코엑트 AI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후에 이제 AI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고요.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도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라는 ETF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주와 관련한 ETF도 간략하게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요. 이제 워낙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한번 뽑아보자라는 차원에서의 종목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세프 미국 방어배당 성장 나스닥이라는 ETF, 저변동성 ETF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변동성의 대표 섹터인 유틸리티 섹터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유틸리티 이런 상품들도 최근 장에는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